민주당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 노선을 요구했었다.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정말 몰랐나? 저희가 준비한 상위권 뉴스입니다. 이 고질적인 교통체증으로 양평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서울에서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가짜뉴스를 안 멈추니까 없던 일을 하겠다. 백지화를 선언했었습니다. 이게 파장이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리고 오늘 원희룡 장관은 어제 초강수 이후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정모 군수라는 분이 아까 2021년 5월 달에 예타안이 양서면으로 나오니까 강화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바로 당정협의하고 대대적으로 선전까지 했던 분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김선규 의원이 양평에 IC가 없어도 되겠냐? 그래서 그럼 우리 검토를 시키겠다. 그래서 실무진과 양평군이 그 후로 계속 협의하면서 공공연히 공개리에 진행된 거지. 이거야말로 가짜뉴스다. 2년 전이면은 변경안이 아예 없었고 원안 밖에 존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강화 IC는 지금 변경안에 있는 그 지점의 강화 IC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면 쪽에 IC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강화 IC를 하려면 노선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걸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고 정황에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직무유기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좀 차분히 풀어볼게요. 오늘 원희룡 장관은 또 한 번 바로 맞받아쳤어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특혜와는 무관하고 이미 2년 전에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 등이 지금 변경된 노선과 유사한 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혜와 아무런 관련 없다. 이게 원희룡 장관의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뭐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IC라는 곳은 이제 차량이 들고 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나들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고속도로가 있으면 고속도로에 나들목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거기에 차가 들어가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션, 즉 분기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속도로를 같이 이제 연결해서 어떤 면에서 옮기는 그런 측면이죠. 나들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옮기는 것이고, 저 앞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일단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양서면에 연결되는 그 도로, 지금 현재 이제 결정된 현재 예타를 통과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제 있었는데, 맞아요. 이 도로는 이제 사실은 보면 여기에 보면 IC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평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고속도로는 있는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양평군을 통과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군수와 이제 당시에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이 뭘 요구했냐면 밑에 있는 강화 IC라는 걸 요구했습니다. 이 강화 IC라는 게 좀 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인데 화면에 나오네요. 네, 이게 이제 지금 강상면의 이제 노선입니다. 그 중간에 IC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IC를 만들어야지만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양평 국민들의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사실은 2021년부터 당시에 당정협의 등등을 통해서 당시 이제 정 군수가 있을 때 당시에 또 당시에는 여당이 이제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하고 당정 협의도 했고, 그래서 이 도로를 이쪽으로 내게 해달라. 근데 여기 아마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화 IC를 통과하는 이라는 강상면을 통과하는 이제 현재 어떤 변경된 안, 그거하고 사실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변경된 안은 사실 지금 양평군에 있는 민주당 군수라든지 이 지구당 위원장이 직접 요구했던 그 노선과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당시 민주당 소속 사람들이 다 요구했던 건데 왜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냐 이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양평군에서 군민들 아주 직접적인 도심에 사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저렇게 해야지만이 실제로 저 고속도로를 했을 경우에 양평 군민들이 이득이 생기고 그 양평이 편리하다. 그리고 또 그 도로가 가지고 있는 이 교통량 자체가 이렇게 될 경우에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측면들이 이제 이야기된 것인데, 위쪽 노선만 이야기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당시 양평 군수나 이런 분들이 이 밑에 노선과 함께 당시 IC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요구에 따라서 변경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 측은 가짜 뉴스라고 하고 있는 게 이쪽 여기 강화 IC 부분에 요청한 건 맞지만
이 기존안과는 또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보면 지금 빨간 그 노선을 보면 강화시하고 지금 이쪽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강화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노선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왜 가짜 뉴스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 저 전체 도로를 하기 위해서 결국 그 중간에 IC를 만든다는 거. 그거 아니 지금 변경된 강서면에서 안하고는 거의 유사한 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원장관이 바로 맞받아쳤던 부분이 바로 2년 전에도 야당 인사들이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분명히 이렇게 지금 변경된 노선과 유사한 안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물론 뭐 민주당 측은 가짜 뉴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냐? 장윤주 변호사님 어제 저희 뉴스탑10 함께 하셨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어제 직접 8년간 양평에서 공인중개사를 했던 분과 통화를 했을 때도 땅값은 2020년부터 꾸준히 올랐고 이게 외압 때문에 노선 변경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글쎄요 뭐 2년 전, 3년 전부터 이런 의견이 좀 있었던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일단 2년 전에 예타가 통과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지역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좀 진실 공방으로까지 흐르는 양상인데요. 뭐 양서면을 종점으로 두고 강화면에 IC를 설치하기 위함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였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서 결국엔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가 몰아진 거 아니냐 이런 게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좀 본질적인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타 이후에 하필이면 그 종점이 바뀌었고 그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뭐 국토부든 그다음에 정부든 또는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든 해명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어차피 민주당은 믿어주지 않을 거고 예. 어떻게 해도 어차피 선동을 할 것이니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해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이 또 하나 있는 게 여기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이건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2년 전에 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했던 건 김부겸 전 의원의 집이 그쪽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변경된 노선 뭐 이런 거를 여당 일각에서는 주장을 하던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정리를 해보면 2021년인데요. 4월 2일 날 김부겸 전 총리의 부인이 강화면에 189평을 매수를 해요, 땅을. 땅을 산다. 예, 그런 다음에 한 2주일 정도 지난 4월 16일에 김부겸 전 총리가 총리로 지명이 돼요. 그런 다음에 4월 30일 날 그러니까 이제 한 또 2주 정도 지난 그때죠. 그때 서울 양평 그 고속도로 예타가 그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하. 총리 지명되자마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 이제 통과가 된 게 5월 달인데 그러니까 예타 통과되자마자 아주 공교롭게 이제 또 총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민주당의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강화 IC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대로만 보면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느냐? 김부겸 총리가 이제 먼저 이제 예타가 통과될 줄 알고 땅을 사고 그다음에 총리로 지명이 된 다음에 그 김부겸 총리를 위해서 강화 IC가 신설이 되도록 요구가 된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민주당의 여주 양평 그 지역위원장이 강화 IC를 요구한 거는 김부겸 총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 위해서 여기 그 IC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어떤 IC나 뭐 JC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그 조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최선의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된 것이지 이걸 갖다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럼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이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도 관련이 없을 거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부겸 전 총리 땅 매입 이것과도 관련이 없는 그냥 단순히
양평 주민들의 상식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양서면에 이제 그 JC가 생기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강상면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노선이 가장 합리적인, 왜냐하면 이게 1조 7,70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는데 가장 효율적인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더 따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금 의혹 제기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제기라니까 반격을 하고 있잖아요. 2년 전에 당신들도 그러지 않았냐. 혹은 김부겸 전 총리 땅도 그쪽에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가 최초의 의혹을 제기했던 이해찬 전 총리도 과거에 세종시 이거 IC 당시에 특혜 의혹 아니었냐. 이런 부분까지 좀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사실 전형적인 물타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해찬 전 대표의 토지 구입을 두고 또 당시 세종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의 노선이 일부 변경된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해찬 대표께서 소유하고 계신 저 땅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은퇴 후에 가서 살기 위해 매입한 부지에 불과하고 특혜 의혹은 나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고 사실 여기서 뭐가 더 있었다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무언가를 더 밝혀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단순한 이제 의혹 제기나 정치적인 공격에 멈췄고 심지어 이제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까지 했지만 뭐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지금 상황에 와서 이제 와서 이해찬 전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뭐 이것이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물타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희룡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조가 넘는 돈이 들어간 사업이고 그동안 6, 7년이 넘게 양평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원희룡 장관도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어공과 늘공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정무적인 판단에 실패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데에 대해서 본인도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백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양평 주민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에서 지금 기존 안 자체가 타당성도 인정받고 경제성도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종전이 바뀐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예. 타당한 설명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지금 원희룡 장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관련 얘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방이 좀 뜨겁네요.